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알아요. 내 마음을 건드린 사람보다 가만히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라는 걸요. 이제 그 깊은 관계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칭찬보다 이것, 진정한 내 사람이 된다. 그날도 별일 없던 하루였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피곤함을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알아챘고, 오늘은 좀 쉬어라는 짧은 말만 건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에 속이 울컥하고 마음 한켠이 놓였죠. 그날 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짜 내 사람은 누구일까? 날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아니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도 내 무거운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깊이를 쓸모나 기쁨이 아니라 덕에서 찾으라 했습니다. 덕이란 결국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힘이에요. 칭찬은 순간의 감정을 올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일은 진짜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밤하늘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처음엔 보이지 않던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큰 말, 화려한 표현보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빛나는 별처럼 드러나는 법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죠. 인간은 누구도 혼자선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자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같이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 우린 서로를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나를 잘 알기보다는 나의 고요함과 어둠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은 쉽게 사라져도 같이 앉아 있어준 시간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거든요. 당신은 누군가의 내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길 기다리며 외로움에 갇혀 있진 않나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우리 마음도 삶의 고단함에 자주 흔들리지만 그럴 때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린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철학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나요? 당신이 기대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당신을 받아주고 있나요? 그리고 결국 진짜 내 사람은 늘 내 곁에 서 있으면서도 내 마음 안쪽으로 조용히 들어와 한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곁에 있다는 건 침묵을 함께 견디는 일. 긴 대화 끝에 말이 멈춘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또 상처 줄까 망설여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린 어쩌면 가장 진실한 관계의 얼굴을 마주하는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종종 어색한 틈으로 오해받지만 사실 침묵은 감정이 다 차올랐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자리를 피하고 누군가는 괜한 말로 채우려 애쓰지만 진짜 내 사람은 그 자리를 함께 견디는 쪽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기 쉽고 침묵은 자연의 도를 따르는 길이라고요. 그 말은 단지 입을 닫으란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내면을 존중하며 그 고요함까지 품을 줄 아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가 이해받지 못할 자유가 되면 삶은 금세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곁이라는 건 함께 있으면서도 상대를 방해하지 않는 미묘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침묵을 함께 견딘다는 건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때론 말 한마디보다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시간이 마음을 더 단단히 감싸주는 법이니까요. 스토아의 현자들은 인간의 감정을 제어하라고 했지만 그 감정조차 소중한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된다고, 단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다정한 벽이 되어줄 수 있다면 된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말 잘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고요함을 침범하지 않고 그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얼굴입니다. 침묵은 그래서 말보다 더 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며 신뢰이고 때로는 너의 모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가장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침묵을 함께 견디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조용한 시간마저 설명과 말로 채우려 들고 있진 않나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지만 진짜 관계는 그 고요함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내 사람이라는 건 결국 말 없는 순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자리라고. 그러니 누군가의 고요한 하루에 조용히 함께 있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왜 거기 있을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해서일까?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일까? 관계란 시간이 쌓인다고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놓치기 쉬운 법이죠.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의 존재의 이유를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무리 속에 있더라도 너니까 라는 이유로 곁에 있다는 확신. 그것이 없으면 함께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서로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존재로만 바라볼 때 그 관계는 결국 소모되고 맙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짜 관계는 계산 없이 주고받는 거라지만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한 감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지, 내가 어떤 의미로 여겨지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린 조용히 그 관계에서 마음을 걷어냅니다. 밤에 창문을 열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이 느껴지죠. 사람의 진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가 왜 곁에 있는지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 알아채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로 인해 오는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란 존재 자체 때문에 거기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다른 기대 때문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당신에게도 향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필요나 습관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묻습니다. 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내가 있어 너도 있고 내가 있어 나도 존재한다는 그 투명한 감각이 진짜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당신 곁에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거기 서 있는 걸까요? 아침 볕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듯 관계란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비추고 확인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연결은 이해보다 수용에서 시작된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이런 이유야라고 바로 해석을 붙일 때 우린 어쩐지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 대상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설명되지 않고도 그저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말끝마다 판단이 따라붙는 세상에서 그냥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그 한 사람이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노자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는 억지로 꺾거나 교정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흐름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난 말, 서툰 감정,
때론 이유 없는 침묵까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용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두 알 수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연결을 만든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제하라고 말하기보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타인의 감정에도 다정할 수 있다고요. 수용이란 무조건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없애는 방식이지 품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수용은 오히려 상대를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부분까지도 그 사람의 일부로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가장 외로울 때는 내 감정이 지나치거나 내 말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까봐 스스로를 자꾸 줄이게 될 때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문을 닫고 자신도 모르게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래,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당신도 언젠가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고치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고. 그래서 진짜 관계는 서로를 바꾸려고 들기보다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고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수용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해하려 애쓰다 지쳐 거리만 두고 있는 중인가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는 사람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연결이 됩니다. 말보다 시선, 시선보다 존재감이 먼저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아도 그 눈빛이 나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는 걸 우리는 이상하게도 직감으로 알아차리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은 다리를 놓아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연결은 말보다 먼저 오는 존재의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말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지만 그 말엔 단순히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선 하나, 존재 하나가 그 사람의 세계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먼저 어른의 눈빛과 기척을 통해 사랑을 감지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보다 시선, 시선보다 진짜 여기에 있는가라는 존재감이 우리 마음의 닻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놓치고 맙니다. 몸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눈빛은 화면이나 시계에 닿아 있죠. 존재감을 느낀다는 건 그 사람이 온전히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내면의 일치란 그저 자기 안에 머무르는 태도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진실된 현재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관계에서 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면 우린 쉽게 오해하고 더 쉽게 단절됩니다. 오히려 말 없이 함께 걷고 앉아 있고 가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우린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 차이는 바로
존재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온전히 여기에 있는가. 상대 앞에 있는 이 순간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머물고 있는가.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존재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라고. 당신이 지금 그 사람 옆에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진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은 멀리, 생각은 딴 데에 있지 않나요? 사람은 말보다 존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린 더 자주, 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말보다 필요한 건 마음의 여백.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본능처럼 조언을 꺼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너니까 잘 해낼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이 때론 위로보다 무게가 되어 상대의 어깨를 더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마음이 내려앉을 자리, 감정을 풀어놓을 작은 틈, 그 조용한 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다정한 말도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노자는 비움의 철학을 말했습니다. 꽉 찬 그릇은 더 이상 무엇도 담지 못하고 비어있는 그릇만이 늘 새로움을 맞을 수 있다고 했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 사이에 내 생각을 채우기보단 비워둘 수 있는 용기, 그 여백이 진짜 위로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은 말이 아니라 침묵과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 눈빛의 방향, 때론 긴 한숨을 묵묵히 들어주는 그 3초의 정적, 그 안에서 마음은 스스로 풀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제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태도를 스스로 안에서 길러야 한다고 말했죠. 상대의 감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뭔가 해줘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그저 거기 함께 있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여백이란 상대의 말에 답하지 않을 용기입니다. 내가 맞춰주거나 정리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위로는 누군가의 좋은 말에서가 아니라 그저 다녀간 시간, 아무 말 없이 곁에 머물러준 그 순간에 더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너무 많은 걸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프거나 지쳤을 때 사람은 말보다 눈빛, 시선보다 그 사람의 온기를 더 기억합니다.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말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햇살이 벽에 비칠 때 빛보다 더 먼저 시선을 끄는 건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여백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흔적도 바로 그런 여백일지 모릅니다. 관계의 진심은 떠날 수 있음에도 머무는 선택.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넌 날 떠나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서 고마워. 그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떠날 수 있는데도 머물러 준다는 건 말보다 훨씬 깊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는 선택입니다. 우정도 사랑도 가족도 날마다 반복되는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의지의 힘을 말합니다. 운명과 감정, 타인의 판단 속에서도 내가 선택한 태도만은 온전히 내 책임이라는 그 사유는 관계에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오늘도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진심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유도 만들 수 있고 상처를 명분 삼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머무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끊임없는 이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힘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굳건한 바위보다 말없이 서 있는 나무가 더 많은 위로를 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애쓰지 않아도 날마다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때로 실망하고 다쳐도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계절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머문다는 건 그 모든 변화를 견디겠다는 다짐이고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실된 관계는 떠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음에도 다시 돌아오고 머물기를 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당신은 지금 누군가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떠나지 못해 남아있는 건가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그저 익숙함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기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어떤 말보다 그 자리에 있는 존재 하나가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겠다는 다짐이 곧 사랑이고 우정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철학입니다. 내 사람이 되어준다는 건 내 슬픔을 줄이지 않는 일. 우리는 누군가 슬퍼할 때 습관처럼 위로의 말을 꺼냅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때로는 그 말들이 슬픔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그 깊이를 얕게 만드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슬픔의 크기만큼 기억하고 싶고 붙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슬픔을 줄여주는 이가 아니라 그 슬픔을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아픔, 연약함까지도 목적의 일부로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함부로 설명하거나 정리하려 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셈이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슬퍼할 때 그 이유를 묻기보다 그 감정 자체를 허용해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한마디로 마음을 풀어내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훈련을 말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지나가도록 허락해주는 것. 그 여정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은 무언의 동반자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는 말로 건넨 문장이 아니라 그저 옆에 앉아준 그 시간이었습니다. 내 눈물을 조용히 닦아준 손, 말없이 등을 두드려준 손길, 그 따뜻한 침묵이 우리 마음을 가장 오래 감쌉니다. 철학자들은 반복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슬픔을 줄이려 들고 있진 않나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그 감정을 덮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슬픔은 줄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이해받을 때 비로소 스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사람. 그가 진짜 내 사람이 됩니다. 해가 진 뒤에도 하늘은 여전히 푸릅니다. 빛이 사라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린 그 잔빛 속에서 배웁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잔빛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아도 그 곁을 지키며 작은 빛을 건네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깊이이고 철학이 말하는 진짜 동행입니다.
진심은 말끝이 아니라 끝내 떠나지 않는 태도다. 우린 때때로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정말 넌 내 사람이지? 그 물음은 사실 확신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로 확인할 수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같이 버티고 있다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이미 대답입니다. 노자는 큰 사랑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크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중심이 흔들릴 때이고 고요하게 머무는 태도야말로 가장 깊은 정성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자꾸 확신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확신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확신 없이도 버티는 것입니다. 말 없이도 서로를 알아보고 때로는 오해 속에서도 끝내 돌아오는 마음. 그게 진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위가 말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말보다 먼저 보는 것은 태도입니다. 다투고 나서도 다시 문을 열어줄 줄 아는가? 거리감 속에서도 끝내 등을 돌리지 않는가? 그 꾸준함이야말로 진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마음은 말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해라고 말한 순간보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돌아선 수많은 날들, 그 하루하루가 말보다 더 큰 언어가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들키게 돼 있다고. 숨기려 해도 그 사람의 눈빛과 걸음, 침묵과 손끝에서 결국 흘러나오고야 마는 것이라고. 당신은 지금 말로 누군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내 그 곁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마음을 전하고 있나요? 진심이란 매번 말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곁을 지키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삶 속에 말없는 뿌리 하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랑이고 철학이 말해준 가장 큰 위로입니다. 결국 내 사람이란 삶의 겨울에도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함께 웃었던 봄보다 함께 견뎠던 겨울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을 그 사람이 함께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요. 관계는 좋을 때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나조차 나를 믿기 힘들 때 그 옆에 조용히 머물러준 사람이 결국 내 사람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강인함이란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 힘은 홀로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곁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말, 함께 무너지던 그 순간의 침묵, 삶의 겨울을 견디게 한 온기. 그것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겨울의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도 버티며 자랍니다. 겉으론 멈춰 보이지만 뿌리 아래에선 묵묵히 새순을 준비하고 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어두운 시절에 곁에서 지켜봐준 한 사람이 우리 삶을 다시 피어오르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본질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같은 길을 걷지 못하는 시간에도 서로의 자리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내 사람이란 내가 멈춰 있을 때도 함께 멈춰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시간을 같이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 슬픔의 끝을 묻지 않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언젠가는 다시 걷게 될 걸 알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같이 걸을 수 있을 때보다 같이 멈출 수 있을 때 생긴다고. 겨울의 길 위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삶의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겨울을 함께 걷고 있나요? 혹은 당신의 겨울을 누군가 함께 견뎌주고 있나요? 결국 내 사람이라는 건 눈부신 순간이 아니라 차갑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끝내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린 다시 봄을 기다릴 수 있고 또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진짜 관계는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없이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을 떠올리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기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니다.